자,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4% 올랐고요. S&P 500은 0.8, 나스닥 지수 0.7% 올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증시에서의 주요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12월 FOMC 회의 의사록 오늘 공개가 됐고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었는데 노동시장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지표 하나,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지표 하나가 좀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들 잠시 후에 다시 하나하나 보였지만 그 내용 자체는 증시에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한 이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게 아닌가. 오늘 시장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온 이 지표들이라던가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이제는 완전 방향 틀었나?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 무슨 찬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증시 올랐으면 올렸다고 좋아하면 되는데 제가 왜 굳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나 싶기도 한데 그런 분위기는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요 증시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전히 매파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12월 FOMC 회의를 다시 떠올려 보면 네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 75bp씩 인상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빅 스텝으로 넘어왔죠. 50bp 인상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떠올려 보면 그 금리만 폭 약간 둔화된 거를 제외한다면 뭐 성명서 내용이라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매파적이었죠. 점도표 역시도 이 금리선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의사록도 이게 그냥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매파 성향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1월 신규 일자리 수가 1,046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구인 이직 보고서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 1,000만 개 정도 11월에 일자리가 늘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1,046만 개나 늘었고요. 10월에 신규 일자리도 우리가 당초는 1,033만 개 늘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지난달 요맘때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향 조정이 돼서 보니까 10월에도 1,050만 개나 늘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700만 개 정도가 팬데믹 이전에 늘어났던 일자리 수니까 그걸 고려해도 지금 일자리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직자당 뭐 1.7개의 일자리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은 긴축 완화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법한 그런 지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다음 12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났는데 이게 48.4로 전망치보다 나빴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49를 기록했는데 뭐 저희 방송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50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보다 낮으면 경기가 지금 위축 국면, 50보다 좋으면 지금은 되게 좋은 상황, 약간 호황 국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11월에 이어 11월에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까지도 또 50 미쳤으니까 지금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걷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제조업 경기 안 좋으면 이게 이제는 약간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호재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핵심은 지금 노동시장이잖아요. 물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오늘 나온 지표와 이런 의사록들은 긴축 완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지표가 다소 나빴던 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네. 이렇게 해석이 됐지 이걸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좀 없었다라는 것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사록 내용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 2023년 금리 인하 기대감 갖지 마라. 이게 사실은 주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제가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시고요. 네, 자 회의록 내용을 좀 보면 의사록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멘트들이 좀 나왔느냐. 인플레
이 인플레 목표치가 2%잖아요. 이게 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연준 인사들의 전반적인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은 또 이랬대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조기에 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던 인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인사 중에서 2023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2023년 금리 인하 기대감 갖지 말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4분기에는 인하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의 이 의사록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시장이 증시가 긴축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막 강세로 돌아서고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좀 감지가 됐었는데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그 정책을 좀 꼬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앞서 나가지 않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멘트를 줘야 된다.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인하 기대감 갖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부터 뭔가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2월에 50bp 인상을 하면서 금리 폭이 이제 좀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 1월 31일, 2월 1일 이때에도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럼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 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인플레 지표라던가 고용 지표에 입각해서 결정을 할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표들 보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어떤 뭐 다음에는 뭐 50bp 인하 가능성 뭐 이거에 대한 여지를 안 두고 계속 이제 지표를 보면서 자기들이 회의에서 하나의 합의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회의 때도 물론 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경기 둔화가 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 소외자들, 약자들 그러니까 약간 좀 소외계층, 좀 가난한 뭐 소득이 적은 이쪽에서 타격이 더 클 수 있어. 이런 우려의 의견들도 물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견보다는 우리가 괜히 조기에 이 완화 정책을 썼을 때 그래서 인플레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 그러한 어려움이 더 크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더 다수였다라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 인사들은 괜히 조기 완화했다가는 더 피해가 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인플레 목표치에 다가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되기 전에 우리 이 닐 캐시케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분 뭐 이제 대표적인 매파 인사가 됐죠. 이분이 또 오전에 자기 이제 뭐 이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또 올리면서 사실 이 의사록도 매파성을 좀 띄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하게 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을 때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약 5.4%까지 올린 후에 일시 중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2월에 금리 50bp 인상하면서 현재 4.25에서 4.5%잖아요. 그러니까 5.4%라고 한다면 한 100bp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었는데 사실 뭐 요 연은 총재 얘기가 나오고 이게 공개되고 해도 지수는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갔었는데 결국 회의 의사록이 나오고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하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우리 MG5님도 와주셨어요. 긴축 완화하는 거랑 시장이랑 알아서 가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희름님, 수표님도 서로 새해 인사해 주시면서 확실히 우리는 약간 이 패밀리의 느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4개 종목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종목군이라고 한 건 오늘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ADR로 상장된 기업들이 오늘 동반급등을 해서요. 4개 종목은 아니고 4개 종목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국 당국에서요.
엔트그룹의 15억 달러 규모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 엔트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알리바바가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회사이죠. 사실 IPO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약간 당국에 미운 털이 좀 박히면서 엄청나게 좀 규제를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다만 뭐 엔트그룹,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좀 강했어요. 중국 당국에서요. 그랬는데 엔트그룹이 이제 우리 소비자 금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이 필요해서 이걸 신청을 한 건데 그걸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뭔가 이런 민간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엔트그룹의 모회사 알리바바의 주가가 거의 뭐 13% 급등을 했고요.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핀듀오듀오도 7.7% 올랐습니다. JD.com 14.7, 바이두 10.6, 네디즈 8, 트립닷컴 6.84. 뭐 트립닷컴은 52주 신고가를 또 간밤에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ADR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동반 급등을 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규제 완화 분위기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 중국주들 주가 많이 좀 반등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도 3.6% 간밤에 올랐는데요. 고객 관계 관리 플랫폼 기업이죠. 이 기업은 사실은 호재인가?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요즘 세일즈포스에 대해서도 어떤 실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맥락일 텐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0% 감원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일부 사무실을 좀 폐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절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건데 월가에서도 이 소식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기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번 감원만으로도 연간 15억 달러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건 결국 마진 확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뭐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E 헬스케어입니다.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사실 작년 11월쯤에 이 기업들 분사하는 계획을 좀 밝힌 바가 있잖아요. 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 쪽 업무를 하고 있고 이 헬스케어 업무도 하고 있었고 뭐 에너지 사업군도 있었고 하면서 뭔가 기업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뭔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헬스케어 부문, 에너지 부문 각각 이제 분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첫 결실이 이제 간밤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GE 헬스케어는 GE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한 헬스케어 기업인데 간밤에 나스닥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기준가 56달러였는데요. 8% 오르면서 60.5달러까지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또한 나스닥 시장의 상장과 동시에 S&P 500에 또 편입이 되면서 아마 이런 S&P 500 이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자금들이 또 유입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간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적 분할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요 GE 헬스케어 지분을 다 나눠 갖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GE가 한 19.99, 한 20% 정도 보유를 하게 됐고 이제 나머지 또 주주들이 기존 GE를 갖고 있던 그 지분대로 좀 갖게 되면서 지금 좀 서로 나눠 가진 뭐 이런 구조인데 자, 그럼 GE 헬스케어는 어떤 기업이냐? 16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약 10억 명의 환자들을 또 고객으로 확보한 뭐 이런 기업인데 연간 매출이 180억 달러. 그리고 이 중에서 R&D 비용으로만 한 10억 달러씩을 매년 지출하는 꽤 큰 뭐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들 성장성에 대한 오히려 또 분사를 했기 때문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기존 GE 주주들이 또 매각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도 있다라는 게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일단 상장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8% 급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카니발입니다. 세계 1위 크루즈 선사인데요. 이 기업도 간밤에 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모두가 다 급등한 기업들만 또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 그냥 특징주 전체 흐름들 쭉 봐도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간밤에요. 자, 카니발은 그럼 왜 올랐지 보니까 그 가격 인상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단계별로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티켓 가격 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요 크루즈 선사들은 티켓 가격도 있지만 이제 배에 올라타서 여행을 하면서 뭐 인터넷 쓰는 거, 뭐 식사하는 거, 뭐 승무원들한테 뭐 팁을 주는 거 이게 뭐 다 하나의 또 다른 뭐 서비스 비용으로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런 가격들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는 16일에는 이것을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하면서 선결제하는 요런 가격을 먼저 올리는데 인상폭이 가장 좀 낮고요. 그다음에 4월에 어느 정도 인상폭을 더 높여서 올리고 5월에는 최종적으로 더 많은 인상폭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 있었습니다. 카니발에 앞서서 다른 경쟁사들도 최근 뭐 1월 1일부터 가격 인상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가격을 인상하고 이거는 어떤 마진에 있어서 매출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뭐 이런 흐름들이 잘 갈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채에 대한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상쇄할 만큼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시장도 좋았고 특징주들 흐름도 다 괜찮았으니까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빠진 기업 네, 해도 제가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뭐 저희 노트북이든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뭐 다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겠죠. 소프트웨어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4.4% 하락을 했습니다. 자, UBS의 칼 키어스테드 애널리스트가 기존의 투자 의견이 매수였는데요. 이거를 보유로 강등 조치했고요. 목표 주가도 종전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16.7%나 낮췄습니다. 오늘 종가 229달러 고려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이제 9% 정도에 그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좀 아파요. 사실 내용에 보면 강력한 성장 엔진의 가파른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던 클라우드 사업 부문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이 성장 엔진인데 이게 가파르게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네, 지금 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잠깐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애저입니다. 애저인데 2023, 2024년에 가파른 성장 둔화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성장 둔화폭이 더욱더 가파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애저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AWS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점유율 기준으로요. 지금 ASW가 점유율이 약 40% 정도 되고 좀 이 애저가 20% 그리고 구글의 GCP와 함께 한 2, 3위권을 계속 좀 경쟁하고 있는 뭐 이런 현재 구조인데요. 왜 이렇게 성장 엔진이 약간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했나 봤더니 UBS가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 대상으로 해서 채널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애저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들이 이제 클라우드 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지출 둔화하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서비스들 지출 둔화 기업들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 성장 국면에 있는 시장이었지만 이게 이제는 성숙 단계로 넘어갔다. 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너무 포화 국면이 돼서 어떤 성장성의 어떤 한계가 좀 이제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 건데요. 자, 성장 엔진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성장 엔진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뭘로 이어질까?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졌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들은 향후 성장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앞서 이제 그 애저 봤던 부분에 대해서 2023 회계연도 1분기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가 2023 회계연도 1분기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는. 근데 매출 성장률,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 35%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분기만 하더라도 40%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둔화될 수 있다는 건데 2분기 그러니까 11, 12, 1월 이때는 이 매출 성장률 35%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입폭이 좀 줄어드는 매출 부분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뭐 이런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둔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부문과 함께 이제 이 오피스 365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이 부분도 가장 안정적인 사업 부문이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이제는 올해는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엔진과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던 모든 부분에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기업들이 너무 높은 차입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지금 채용을 축소하고 있고 인력들을 구조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고 뭐 이럴수록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출을 먼저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 성장 둔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보니까 적정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저렴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까 작년에 29%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3%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 수익률을 소폭 웃돈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경쟁사들 주가 뭐 50% 60%씩 기술주들 급락한 걸 고려하면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연속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주가에는 그래서 이 기업은 방어주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증시가 다 같이 몰락을 해도 그래도 덜 빠졌다라는 이 방어주의 프리미엄들이 있었는데 이게 현재 주가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요. 2023년 예상이익 기준 잉여 현금 흐름과 현재 주가 수준을 봤더니 24.5배에서 거래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그 방어주 프리미엄도 포함이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성장 기대감마저도 충분히 반영된 주가라는 게 이제 이 UBS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기대감이 약화돼. 그러면 결국 이것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오히려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들을 강등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월가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 투자 의견들의 어떤 트렌드, 추세를 좀 보니까요. 지금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유효한 투자 의견들 대비 이제 1월에 유효한 투자 의견을 좀 보면 확실히 그 매수 의견, 스트롱 바이 의견들이 조금씩 좀 축소되고 있는 게 비중으로 보더라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좀 보이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러면서 보유의 의견이 조금 늘고 있고요. 이게 셀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조금씩 뭔가 투자 의견들도 약간씩 보수적으로 바뀌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 의견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매수와 스트롱바이 그 사이에 있고 조금 더 이제 매수에 가까운 요게 이제 의견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뭐 목표 주가도 보더라도 여전히 뭐 오늘 종가 대비해서 이 평균 목표 주가가 297달러 정도니까 여전히 뭐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가장 보수적으로 본 234달러보다도 좀 낮은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추세가
뭐 완전 스트롱 바이였다면 이게 약간 매수 쪽으로 내려오고 조금씩 보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이 UBS의 의견과 같은 뭐 그런 맥락의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뭐 완전 뭐 쓰레기주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은 당연히 아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났던 그 낙관론에서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외신 보도도 좀 많이 나왔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좀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또 한 명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면 이게 약간 좀 따라오는 의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의하면서 이런 의견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저 30분 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도 내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패밀리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뭐 오늘의 그래도 이 상승 흐름 뭔가 조금 불안한 상승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또 분위기로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내일은 오늘보다 또 조금 더 나은 어떤 장의 흐름들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어제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꼭 되시기를 바래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